첫 번째 뉴스 가보죠. 배달 기사인 척 치킨을 쓱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회색 바지 라이더 저렇게 입장합니다. 골목으로 쓱 들어가죠. 예, 잠시 후 다른 라이더 치킨집 앞에 주차하고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회색 바지 라이더도 뒤따라서 저렇게 들어갑니다. 자, 앞서 보셨던 먼저 들어간 라이더 주소 확인하고 영수증 보고 들고 가죠. 자, 아까 회색 바지 라이더도 또 뒤이어서 들어오더니 자기 거 들고 갑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인데 싶으시죠? 자, 지금 저 동그라미 회색 바지 라이더 도둑놈이었습니다. 라이더 흉내를 낸 도둑놈. 자, 세상에 정말 이런 식의 절도 행각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저게 지난 10일 오후 7시쯤에 일어난 일인데요. 서울 강북구의 한 치킨집입니다. 이 번호판도 안 단 오토바이를 타고 이 남성이 오더니요. 배달기사인 척 포장돼 있는 2만 원 상당의 치킨을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업주는 이 남성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게가 한가할 땐 안 오고요. 이 당시에 한일전 경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가게가 굉장히 바쁘다거나 이런 시기만 골라서 온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보통 배달기사님들은 가게 바로 앞에 오토바이를 대는데 이 남성은 가게 옆에 골목에 오토바이를 대고 앞에 있는 인도에서 가게가 바쁜지 안 바쁜지 이렇게 상황을 좀 살피다가 다른 배달기사가 들어올 때 따라 들어온다는 겁니다. 평소에 이 가게도 배달 대행업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 포장을 완료하면 기사가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픽업을 잡은 기사가 나 왔는데 왜 음식이 없죠? 이렇게 물어보는 바람에 CCTV를 돌려보고 저렇게 절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단 오토바이 번호판 안 달고 있었고 또 막 가게 주문 몰릴 그럴 때만 와서 저렇게 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뭔가 이게 이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 업주 사장님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3월이었는데, 3월 30일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CCTV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난해 3월에 CCTV 캡처문을 보니까 바지 모양이 좀 비슷하더라. 아하. 그래서 동일범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일범이라고 저희가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조 치킨집 바로 건너편이 경찰서랍니다. 세상에. 그럼 바로 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한번 신고했을 때도 이게 워낙 소액이기도 하고 경찰에서도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근데 혹시 지금 이 사람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면 예.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유사한 피해를 보신 분들이나 혹은 이런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공개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위 말하는 먹튀 사건이 생길 때 이번만 안 잡히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이 범죄자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워낙 피해가 소액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기 힘든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사건일수록 경찰이 꼭 범인을 잡아야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겠습니다. 강지섭 JMS 탈퇴 인증입니다. 자, 드라마 하늘이 시여를 통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배우 강지섭 씨. JMS 신도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솔직히 저희에게도 이런 제보가 들어왔었는데 결국 직접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JMS 신도였던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학교 때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했고 일반 교회인 줄 알고 가서 힘든 시기를 넘겼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교주가 자신을 신격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미 4, 5년 전에 나왔다, 탈퇴했다라고 밝혔고요. 저 지금 보이고 있는 저 오른쪽에 액자를 예전에 치웠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JMS에서 쓰는 무슨 그림 액자인가 봐요. 그거를 치우지 못하고 창고에 두었던 걸 잘못했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추악한 일이 있었으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제 JMS 교단 내에서 2인자로 통하는 어떤 여성 목사가 정명석 씨의 범행이 일부 맞다.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심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네. 사실 공식 방송 플랫폼에 올라왔는데요.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후계자로 지칭하는 2인자가 JMS 정명석 총재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동영상의 편집본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 분당에 있는 한 교회 예배 안에서 나오는
어떤 동영상을 편집본으로 올렸는 건데요. 두렵지만 진실을 쳐다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넷플릭스 다큐에 나오는 후속 보도를 인정했습니다. 정 씨는 교단 내 성폭행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았다. 하지만 내가 처음 이 교단에 들어왔을 때가 17세다. 이성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알았겠느냐라고 하면서 고로 알았어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여자들이라면 정명석 총재 옆에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책임을 좀 회피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예배 후에 열린 참석자들의 모임에서는 이러한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사실의 많은 부분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갈게요. 29층 아파트 유리창에 구멍입니다. 자, 인천 송도에 아파트에 살고 계신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셨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굉음과 함께 깨진 유리창. 무언가 빠르게 날아들어서 박힌 듯 저렇게 사방으로 쩍 갈라져 있는데 29층 아파트입니다. 새도, 공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기자, 당시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제보 주신 사반 가족분께서 인천 송도의 아파트 29층에 삽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오후 4시쯤에요. 저렇게 굉음과 함께 거실 중앙 유리가 동그란 구멍이 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원거리에서 조준 사격한 총기 사고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입주자인 이 제보자는 거실에서 일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창문이 깨진 모양새로 볼 때 만에 하나 창문이 열려 있었고 아이고야. 그 앞에 사람이 서 있었다면 맞아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는요. 만약에 이게 공기총이나 아니면 사제총기에 의한 사고라면 정말 심각한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근데 뭘 발견을 했다고요, 저기서? 네. 사실 13일 날 인천 연수구에 있는 경찰서에 따르면 오후에 1층에서 한 8mm 정도 되니까 1cm 저 손톱 정도 되는 쇠구슬 2개를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쇠구슬 딱 만났으면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느냐 분명히 찾아봤을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쇠구슬은 흔히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쇠구슬 2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맡겼다는데요. 사실 쇠구슬도 쇠구슬이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고 그럼요. 29층 높이에 이 쇠구슬을 쏘았다면 아유. 이거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한 흉기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아직 해당 구슬을 이용하거나 유리창을 파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특정하지 못했지만 쇠구슬 구매처와 인근 CCTV를 통해서 용의자 특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죠. 김세론 거짓 알바 논란입니다. 자, 음주운전 사고 일으킨 뒤에 법정에서 소녀 가장이다 이렇게 호소했던 배우 김세론 씨. 지난 금요일 사건 반장에서 이 다룬 뒤에 김세론 씨가 또 카페 알바 사진을 자기 인스타그램에 저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는 그런 일 없었는데요 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그 김세론 씨가 법정에서 이제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좀 처벌을 좀 경감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대형 법무법인 선임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사람이 또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 어떻게 선임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지난 11일에 이제 김세론 씨가 본인 SNS에 우리가 보고 있는 저런 사진들을 게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국내 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로고가 박힌 앞치마 모자를 쓰고 뭐 카페 업무를 보는 듯한 지금 사진에다가 아까 위생장갑 끼고 머리 매만지거나 뭐 어두운 조명 앞에서 저렇게 베이킹하는 모습 같은 걸 올렸는데 근데 이 사진이 진짜냐 아니냐라고 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전국 어느 매장에서도 김세론 씨가 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경기도 한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김세론 씨의 친구가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도 작년 9월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이 업체 측은 김세론 씨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사진을 업체를 배경으로 어떻게 찍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생활고 때문에 힘들다라는 변론이나 또 김세론 씨의 입장이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아직 뭐 진위 여부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갈게요. 5만 5천 원 짜장면의 반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결식 아동들에게 식사값을 받지 않는 선한 가게에 저희 지인이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5만 5천 원을 내고 왔어요 라면서 지인의 선행을 저렇게 알린 게시물입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요. 당시 중국집 영상 한번 보시죠. 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식사 다 하고 돈을 올려놓고 저렇게 돈을 올려놨어요. 지금 올려놓고 인증샷을 저렇게 찰칵 찍습니다. 자, 저렇게 돈 많이 올려놨죠. 그런데 정작 계산할 때는 딱 짜장면 값 5천 원만 내고 갔습니다. 아까 5만 5천 원 돈줄 냈다. 분명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에? 네, 일단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훈훈함을 더했던 경기도 군포의 한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여기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고 5만 5천 원을 내서 기부에 동참했다고 커뮤니티에 인증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요, 설정샷이었습니다. 설정샷만 찍고 실제로 기부는 안 했던 겁니다. 지난 10일 연합뉴스 TV에서 해당 식당 사장이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 손님이 혼자 와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테이블에 저렇게 돈을 펼쳐놓고 사진을 찍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고, 그 손님은 나갈 때 본인 먹은 짜장면값 5천 원만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샷만 찍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장님은요, 그분이 아마 좋은 뜻으로 사진 찍고 좋은 뜻으로 쓰라는 의미로 지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참.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인사 갔다가 설거지까지. 어떤 사연일까요? 네, 예비 시부모님 댁에 가서 설거지를 하게 돼서 황당하다는 여성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결혼 약속을 하고요. 이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친이랑 아버님은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고, 그 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신문지 깔고 불판을 가져오시더니 고기를 구우라고 한 겁니다. 이 얼떨결에 고기까지는 굽게 됐는데요. 그렇게 밥상 차려서 식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어머니가 설거지까지 시키신 겁니다. 심지어는요, 여성 옷에 물 튄다고 앞치마 매주시고 소매도 걷어주셨다고 하는데, 이 남자친구 어머니는 어차피 가족들 사이니까 자고 가라고까지 하셨지만 이 여성은 불편한 마음에 일단 남자친구랑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싸우게 됐는데, 이 여자분은 남자친구에게 손님으로 온 건데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설거지까지 시키는 게 정상이냐 이렇게 따졌는데요. 이 남자친구는 결혼할 사이고 가족들 사이인데 뭐가 문제냐면서 이해를 못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속도 좀 내겠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예비 신랑입니다. 선영아, 이 꼬맹아,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아무리 너 부려먹으려고 그랬겠니? 이젠 우리 한 식구다. 넌 진짜 내 며느리다. 이런 의미로 한 거고, 또 그렇게 좀 받아주면 안 돼, 동그라미. 좀 솔직해지세요. 솔직해지세요. 진짜? 그럼 제가 5 할게요. 저 50대 50이요. 진짜. 좋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자, 다음은 예비 신부. 오빠, 성문이 오빠. 진짜 이렇게 생긴 대로 놀 거야? 나 아직 너네 집 며느리 아니야. 지금부터 이런 식이면 결혼하고 명절, 제사 때 되면 아주 사람 잡겠다 너. 그딴 가족 아내 X. 예. 일단 승현님부터. 제 딸이면 절대로 시집 안 보낼 것 같은데요. 맨날 안 보낸대. 아니, 보내고 싶어. 아니 진짜 저런 시댁에 우리 딸 보내가 무슨 고생을 시키겠습니까? 아니 처음에 상견례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예의를 갖추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추고, 그 예의가 갖추어졌을 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음식 대접은 나에게는 기쁨이지만 강요된 음식 대접은 저에게는 복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종. 자, 우리 너무 백 변호사. 센데요? 전 저 정도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머니는 좋은 의미로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며느리고 이제 가족이니까 뭐 그냥 완전히 가족처럼. 근데 아직은 처음 집에 오는 날 정도는 최소한 일단 최대한 이렇게 베풀고 보여주고 일단 많이 대접을 해주는 게 그게 오히려 예의 아닐까. 우리 백 변호사님, 네. 사모님 먼저 이렇게 딱 처음 인사하러 데려가셨을 때 네. 물방울 하나 안 묻히게 했다?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당연히 그랬죠. 우리 집에 처음 왔어요, 당연히. 제가 나중에 그렇죠. 물어볼게요. 물어보세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후에 뭐 사실 이 정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닌데, 뭐 이게 아까 우리 보니까 뭐 제사 때는 엄청 심하게 할 거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집은.
하여튼 여기선 제일 잘못한 게 남편 같습니다. 나 예비 남편 같아요. 아 진짜. 예비 남편이 거기서 좀 잘 달래주고 넘어가야지. 그 예비 남편의 태도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진짜 이 엄청난 이슈에서 혼자 우리 소수 의견을 내신 우리 소장님. 궁금합니다. 저는 50대 50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조금 이 여성으로서 기분 나쁠 수 있는 건 아들은 앉아있게 하고 불판에 고기를 굽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 집은 며느리가 와도 좀 이렇게 일을 시키고 좀 아래로 놓으실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쪽에다가 표를 할까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여성의 말은 좀 오바다. 그러니까 손님으로 왔는데 왜 첫날부터 식사 준비시키고 설거지까지 시키는 게 정상이냐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 처음 만나는 날 설거지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 요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설거지만 진짜 잘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왔다 간 날 상희가 설거지를 진짜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진짜? 제가 점수를 엄청 땄어요. 세상에. 저한테는 행운이었는데 그거를 똑같이 정상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시는군요. 여기서는 직접 하셨는 거잖아요. 직접 해주면 약간 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약간 있죠. 네, 이렇게 그냥 앉아서 있을 수 없는 분위기였고 제가 눈치 빠르게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기분 나쁠 일인가. 물론 뭐 밥까지 다 하고 이런 건 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나는 설거지 시키는데 저희 남편이 그때 혼자서 뭐 텔레비 보고 있거나 이랬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로 아주 격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대부분이 X를 선택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진짜. 방방휴님은 요즘 시대에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고, 류손숙님, 우리 며느리 1년 반이 지났어도 우리 딸 같아서 설거지 한 번도 안 시켰다. 이런 어머니도 계십니다. 이 너랑나님은 손님한테 미리 시집살이 시키냐? 김락경님, 예랑이도 집으로 불러서 일 시키세요.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